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미술사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는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제로 미술 감상은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미술작품의 근원, 즉 미술작품이 진정으로 미술이 되는 시작점, 또는 예술작품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술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때로는 미술작품들이 철학자의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1930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고흐의 이 구두 한 켤레라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자신이 재직하던 독일의 한 대학에서 이 작품을 소재로 예술작품의 기원이라는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서 하이데거의 이론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고흐의 구두는 세상에서 제일 철학적이고 가장 유명한 구두가 되어버립니다. 아무튼 예술적 체험 또는 예술의 감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학자 하이데거는 잘 밝히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흐의 낡은 구두 한 켤레, 1886년 작품인데요. 이 낡은 구두를 딱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림의 배경을 노랗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곳인지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낡은 구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흐의 낡은 구두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참 고흐라는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문화인데요, 그림의 소재를 이와 같이 다 낡아 빠진 구두 한 켤레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고흐의 미적 감각은 분명 독특한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 그러면 1차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과연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술은 미학에서처럼 미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작품을 보고 1차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아도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낡아 빠진 구두를,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이 낡은 구두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뭉클하고 감동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미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은 진리에 관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실, 일상에서 은폐되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예술작품을 통해서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 고흐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화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유 저 지저분한 거를 왜 집에 그냥 두고 있어, 밖에 내다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이 구두는 하나의 낡은 사물에 불과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일상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구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일상의 도구, 일상적 사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존재자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존재자에 불과하다면 그냥 낡아 빠진 구두 한 켤레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곧 버려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낡은 구두인데 도저히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꼭 구두가 아니더라도 분명 용도는 다 했는데 낡아 빠졌는데 그 물건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 순간이 아주 철학적인 순간입니다. 분명 거기에는 나의 삶과 나의 삶의 고단함 또는 그 사물 속에 나의 추억이 담겨져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하이데거는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물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던, 은폐되어 있던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하신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술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이데거는 그 순간을 예술작품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고흐의 낡은 구두라고 하는 작품을 우연히 감상하고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 속의 구두를 그저 응시하는 한 그 도구의 존재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 그림 속에 있는 그냥 낡은 구두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으로는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경험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단순히 존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구 밖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으로부터 이 도구 자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구두를 벗어나서 이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던 시골의 한 안악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고우의 편지에 보면 시골의 안악의 모습을 관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일을 나선 촌 안악의 고통을 응시하고 있으며 이 낡은 구두는 그저 낡은 구두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이 사물 속에서 벗어나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 구두를 신고 들녘을 다녔을 한 시골의 안악의 고통을 응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의 무게에는 거친 바람이 부는 밭고랑을 걷는 강인함이 쌓여있고, 여러분 시골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넓게 펼쳐진 밭고랑을 투벅투벅 걸어나가는 그 강인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 가죽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가 깃들여 있다. 이 구두에는 안개 낀 날 또는 비 온 날에 들판을 적시는 습기가 스며들어 있을 것이며 또 추수하는 가을 들녘을 거닐었을 것입니다. 이 구두를 신고요. 사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를 키워낸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의 시골에서 힘겹게 일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정서적인 느낌이 뭉클하고 확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우는 구두라고 하는 작품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두를 신고 있었을 시골 안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통들을 삶의 무게에 굴복하지 않고 매 순간 이겨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농부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순간들, 힘든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이며 가장 인간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드러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존재자라고 했죠. 그런데 단순히 존재자에서 예술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이 구두는 인간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이 고우의 낡은 구두에 꽂혔던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이데거의 반구두에 대한 강연과 그 책이 출판된 이후에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1968년 메이어 샤프로라고 하는 주사학자가 하이데거의 이러한 예술론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고우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요, 이 구두는 시골 안악의 구두가 아니라 고우 자신의 구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켤레 구두라는 작품이 그려졌던 시기가 바로 1886년인데 이때는 고우가 이미 파리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반고우는요, 벼룩시장에서 구두를 사서 그것을 신고 몽마르트 언덕을 누비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는 9점의 구두를 모두 그렸는데요. 화가는 낡아서 완전히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된 이 구두를 마치 자신의 자화상인 양 화폭에 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미술사적인 접근이죠. 미술사적인 접근으로 보면 이 샤피로의 말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요, 철학적 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두의 주인공이 고우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두는 화가로서의 반고우의 삶의 진실, 그의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파리라고 하는 예술의 본고장에 와서 몽마르트 언덕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고우의 모습, 그리고 그 구두를 신고 나가는 순간순간 그의 가난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그 구두가 낡아질수록 고우의 예술에 대한 열정, 영감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의 분놀림들, 이 구두라고 하는 낡은 도구를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예술이요, 실존적인 인간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예술의 근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우라는 인물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 구두 한 켤레는 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고우의 삶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은 늘 가난하고 고단한 노동자들, 농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상의 삶을 포기한 것도, 전도사가 되고자 한 것도, 전도사가 되어서 한 탄광촌에 들어가고자 한 것도, 그리고 그가 아르레 가서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늘 그의 눈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고우에게 있어서 예술은 단순한 가벼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예술은 진정한 삶의 진실, 삶의 진리를 담아내고 싶어 했던 화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두를 샤피로의 말대로 고우의 자화상 같은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감동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후에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와 샤피로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구두 논쟁이 가세해서 더 유명한 구두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예술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하이데거의 예술 이론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술가의 예술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오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우에게 그런 대상들이 여러 개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바로 해바라기가 그러하죠. 여기서 해바라기는 그저 한낱 의미 없는 사물로서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존재자로서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이 해바라기 속에서 고우의 화가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아르레 시절 비록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고갱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그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그림, 그것이야말로 고우의 삶의 진실, 고우가 추구하고자 하는 화가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해 놓은 작품이 바로 이 고우의 해바라기인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보여주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력,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그림을 더욱 감동적이게 하지요. 바로 그 순간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예술작품의 근원입니다. 그 예술작품이 도구가 되어서 존재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우리가 실존 철학이라고 하죠. 실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적인 삶의 방식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바라기, 구두 같은 작품들은 고우의 그런 실존적인 결단의 순간순간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감동적인 도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도 고우의 상승의지를 담고 있는 나무죠. 이 고우가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는 고우의 마음가운데 뜨거운 예술혼, 상승의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물들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존재자에서 고우의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는 존재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철학가 하이데거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근원의 순간에 가면 단순한 일상의 사물, 일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들이, 즉 철학적으로 단순한 존재자에 불과했던 것들이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도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 자체의 숭고함, 존재 자체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 체험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변의 일상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진실, 여러분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는 일상의 도구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의 실존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